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레디 개장 시그널 진행의 김채원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 그동안 5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달려왔기 때문에 오늘은 잠시 쉬어갑니다. 미국과 이란의 공방에 대한 이슈가 다시 들려왔죠. 정말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언제쯤 끝날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 영향으로 유가가 상승하고 금리가 뛰면서 다시 한번 차익 실현에 대한 매물출에 대한 이유가 제공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 계속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유가가 상승하면 그것을 수습하기 위해서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리고 아니야 우리 이란과 이야기 나누고 있고 MOU 양해 각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어. 이렇게 좀 수습하는 듯한 발언을 이어가면서 증시에 그래도 하단을 지지하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우리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만한 반도체, 테크놀로지 섹터 살펴보니까 그동안 달려갔던 엔비디아 그리고 실적이 예상외로 부진했던 브로드컴을 제외하고는 모두 상승부를 킨 채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증시가 브로드컴 이슈를 좀 주목을 할지 아니면 그래도 견조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주시하면서 진행이 될지 주목이 되는데요. 일단 프리장에서는 전자닉스를 필두로 대형주 전반적으로 파란불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가 2% 넘게 하락을 하면서 프리장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본장까지 이 흐름이 이어질지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도 역시나 쏠림 현상 지속되고 있죠. 노무라 증권에서 코스피가 앞으로 12,000까지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니까 물론 반도체 쏠림 현상이 있고 급등한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탄탄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방을 어느 정도 지지해 줄 것이다 라는 평가를 내놨더라고요. 일단 목표치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 상승할 것은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된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조정을 받으면서 그리고 섹터의 순환매가 돌면서 상승을 할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체크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대형주, 삼성전기 그동안 올랐던 만큼 좀 빠르게 급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와 정말 엉덩이가 무거운 시가총액 비중이 높은 그런 종목들도 이렇게 급락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단타에 대한 니즈, 일일 단타에 대한 궁금증 많이 갖고 계실 텐데요. 오늘도 박건우 전문가님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간밤 미증시 상황 그리고 개장 전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 만나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증시 마감 상황 전해드릴 캐스터 안신영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다시 공격을 주고받았습니다. 이란이 드론 공격을 강행하며 인명피해까지 발생한 하루였는데요. 중동 지역 긴장감이 커지면서 국채금리 역시 상승세를 보이자 그 영향으로 시장이 하방 압력을 받은 하루였습니다.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 등 AI 대표주들이 약세를 보인 반면 메타와 마이크로는 강세를 이어가며 종목별 차별화가 두드러진 하루였습니다. 자세한 지수 상황 먼저 체크해보시죠. 네, 오늘 3대 지수 모두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는 1.21% 하락한 5687선에, 나스닥 역시 소폭 내린 26,853선에, S&P 500은 빅테크 부진을 이겨내지 못하며 약보합권 7,553선에 마감했습니다. S&P 500은 9일 연속 상승세에 막을 내린 하루였는데요. 시장은 이번 주 예정된 미국 고용지표를 발두고 관망세가 짙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시총 상위주들의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시총 1위, 오늘 엔비디아는 3.62% 하락했습니다. 최근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집중되며 시총 1위 종목 가운데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애플은 1.57% 밀렸습니다. 특별한 악재는 없었지만 기술주 전반의 투자 심리 위축 영향을 받았습니다. 알파벳은 소폭 하락했습니다. AI 투자 기대감은 유지됐지만 단기 상승 부담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3.17% 떨어진 모습 보여줬습니다. AI 관련주 전반의 조정 흐름 속에서 매도 압력이 확대됐습니다. 아마존은 2.53% 후퇴했습니다. 성장주 전반에 대한 차익 실현 움직임이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브로드컴 약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브로드컴은 조금 전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AI 반도체 수요 디단은 여전하지만 단기 조정 국면에 진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테슬라는 제한적인 움직임 보이며 보합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반면 메타는 4.23% 급등했습니다. 메타는 기업용 AI 에이전트를 출시했는데요.
광고 사업 성장 기대가 부각되며 시총 상위 종목 가운데 가장 강한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마이크론은 1.45% 상승했습니다. AI 서버용 고대역폭 메모리 수요 확대 전망이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소폭 오르며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자 안정적인 가치주에 자금이 유입됐습니다. 다음으로 국제유가 흐름 함께 살펴보시죠. 국제유가는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WTI는 배럴당 2.41% 상승한 96달러 선에, 브렌트 역시 배럴당 1.15% 오른 97달러 선에 거래 마쳤습니다. 중동 지역 지정학적 긴장과 공급 차질 우려가 유가를 끌어올린 가운데 에너지 시장은 원유 수급 불안 가능성에 주목하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금은 시세도 함께 살펴보시죠. 안전자산 시장은 차익 실현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금선물은 1.17% 하락한 4,466달러 선에, 은선물은 2.46% 내린 73달러 선에 거래 마쳤습니다. 특히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었지만 달러의 강세와 금리 인상 확률이 높아지며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네, 이렇게 미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렸는데요. 간반 뉴욕 증시는 AI 대표주들의 차익 실현과 고용지표 경계감 속에 전반적인 조정을 받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다만 메타와 마이크론 등 일부 AI 수혜주는 상승세를 이어가며 시장 내 옥석 가리기가 진행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시장의 관심은 미국 고용지표와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시점에 집중될 전망입니다. 특히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의 조정이 단기 숨고르기에 그칠지, 국제유가 상승이 향후 물가 전망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가 다음 장의 핵심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장 체크포인트 시간입니다. 국내 증시가 연일 고점을 경신하는 가운데 코스닥은 부진한 흐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코스닥 ETF 상품 출시도 눈에 띄는데요. 하반기 정책 모멘텀과 수급 개선 기대감에 이 무게가 쏠리면서 시장 선점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균형 있게 빨간불 켤 수 있을지 저희와 함께 주요 이슈 체크하면서 오늘 오전장도 준비해 보시죠. 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스페이스X가 약 1조 7,500달러의 기업 가치를 목표로 미국 증시 IPO에 도전합니다. 이는 올해 초 시장에서 인정받은 기업 가치인 1조 2,500달러를 크게 웃도는 수준인데요. 투자자 설명회와 수요 예측 이전에 공모가를 사실상 확정하는 것은 이례적인 방식으로 평가됩니다. 일반적으로 IPO를 추진하는 기업은 공모 희망가 범위를 먼저 제시한 뒤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 결과를 반영해 최종 공모가를 결정하기 때문인데요. 이 같은 계획이 현실화될 경우 미국 증시 역사상 최대 규모의 IPO 기록을 경신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또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인류 최초의 조만장자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는 오는 12일 나스닥 시장에서 종목 코드 SPCX로 거래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코스피 목표치를 기존 9,000에서 12,000으로 상향했다는 소식인데요. 골드만삭스는 어제 보고서에서 코스피에 대해 37%가량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며 단기 조정 가능성도 존재하지만 투자 매력도는 여전히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저평가 매력도 근거로 제시했는데요. 골드만삭스는 상장 종목 60% 이상이 아직 저평가돼 있다며 방산, 조선, 전력 공급 관련주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쏠림이 강하고 개인 투자자의 이 투기적 거래가 늘어난 점은 조정 우려를 키우는 요인으로 지적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조정이 왔을 때 레버리지 청산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금융당국이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한 긴급회의를 마련합니다. 연일 불장을 이어가는 코스피와 달리 코스닥은 최근 일주일 새 속수무책으로 무너진 영향인데요. 코스닥 시장 구조 개편 작업과 함께 시장 전문가들의 진단을 통해 근본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실제로 최근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간 격차는 눈에 띄게 벌어졌습니다. 올 들어 코스피 상승률은 무려 109%에 달해 연내 1만 피 달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 같은 기간 11% 뛰는 데 그쳤는데요. 오늘 금융당국의 해결책이 시장에 큰 영향을 줄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제 시장은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을 담아야 할지 저희와 함께 핵심 변수와 투자 전략 같이 짚어보시죠. 지금까지 체크포인트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박건욱의 일일 단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레버리지로 단타를 하는 그런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변동성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잘 활용해야겠죠. 맞춤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건욱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오늘 참 오랜만에 뉴욕 증시가 잠시 숨고르기 들어간 것 같은데 조금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유가가 다시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시장이 그래도 브로드컴의 실적이 예상보다는 좀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상승을 했더라고요. 좀 시장이 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지 전반적으로 평가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은 증시부터 한번 살펴보자면요. 저희 전일 유럽 증시, 미국의 글로벌 또 관세 또 시작됐거든요. 관세 부과 소식에 하락 마감하였고요. 미국 증시 또한 중동 리스크가 다시금 긴장이 재점화되면서 유가 급등하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가 급등에 조금 포인트를 맞춘 것 같아요.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유가와 달러가 지금 되게 강세인 모습입니다. WTI가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고요. 다시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죠. 강세 기조 계속 유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원달러 환율 또한 여전히 1,500원대를 쉽사리 좀 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1,400원대로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후반대에는 사실 별로 의미가 없고요. 한 달 전쯤만 해도 70, 80선이었는데 한 그 정도로 돌아가야 조금 안정이 되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저희 중동 전쟁 호르무엽 해협의 봉쇄가 오랜 시간 좀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원자재와 환율 시장이 계속해서 변동성을 키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WTI 다시 100달러를 향해 상승 기조 유지하고 있다는 점 좀 주목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수급의 지속성이 좀 이어져야 한다. 수급이 저희 국내 증시에 말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의 지속성이 국내 증시에 들어와야 한다.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야 한다라는 부분이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유가 환율에도 불구하고 AI 낙관론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빅테크들의 AI가 멈추지 않고요. 상승 모멘텀을 지속적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여전히 AI와 반도체 쪽으로 몰려들고 있고요.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계속해서 경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오늘은 좀 쉬어가고 있지만요. 엔비디아가 저희 PC용 AI 칩 라인업을 공개하기도 하였고요. 마이크론은 시총 1조 달러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AI 밸류 체인은 여전히 강세다. 앞으로도 당분간은 시장을 좀 이끌어 간다라고 정리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HBM과 D램인데요. D램. 미국에서 AI PC에 대한 수요가 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요. 마이크론이나 델, HP 같은 기업들이 지금 이익을 수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국내 반도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도 지금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이어오고 있지만 다시금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HBM과 D램의 공급망의 부품들이 좀 늘어날 수 있는지 꾸준히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참 유가가 급등한 게 가장 큰 우려사항인 것 같습니다. 유가가 튀게 되면 금리도 오르게 되고 코스닥 안 그래도 좀 지지부진한 흐름 보이고 있는데 금리 급등이 항상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전문가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을 정말 자주 쓰는 것 같은데 미국 증시도 그렇고 국내 증시도 그렇고 AI 가속화되고 있는 흐름은 멈추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GTC 키노트에서 이런 이야기했죠. 우리 앞으로 PC도 만들 거야, 뭐 CPU도 만들 거야 이러면서 AMD가 하락하는 흐름을 보이기도 했었는데 이 엔비디아가 말한 PC 제조가 그냥 PC가 아니라요. 여기 안에 AI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메모리 수요 급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HBM, D램에 집중해 보자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 어떻게 흘러갔는지 뉴욕 증시 상황 살펴봤는데요. 국내 증시도 한번 살펴볼까요, 전문가님? 그렇습니다. 국내 증시 여전하게 AI 랠리가 지속이 된다라는 점 좀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코스피 주도주 중심으로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미국 증시 또한 수급이 AI 인프라와 빅테크들로만 집중이 되고 있는 관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반도체로만 수급이 좀 흘러 들어온다는 점 좀 유념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중에서도 저는 HBM 여전히 강세고 좀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소재 중에 하나죠. 그렇지만 더욱더 HBM의 중요도가 다시 좀 재조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2차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2차전. HBM이 2차전에 좀 집중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이크론과 엔비디아의 강세로 그 여파가 저희 국내 증시에도 좀 영향을 미칠 확률이 높고요. 하지만 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초대형주 보다는 이들과 엮여 있는 저 HBM 관련주들을 좀 단기 트레이딩을 노려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초대형주와는 달리 저 HBM 소부장들은 주가가 좀 따라가지 못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지금도 그렇죠. 좀 많이 짓눌리고 있기 때문에 이후 수혜를 받는 모습이 나올 확률이 좀 높다. 눌림목에서 좀 잡아가시고 단기 트레이딩으로 턴어라운드 하는 시점에 좀 짧게 가져가는 것이 수익률 측면에서는 유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은 저희 소외주 테마주 전략인데요. 어떻게 보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첫 번째 전략과 같은 맥락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급 자체가 쏠려있는 장세이기 때문에 삼전 닉스 대비에 눌려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은 편입니다. 거래량과 수급만 좀 돌아온다면 턴어라운드 할 종목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바닥권 눌림목 전략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최근 변동성이 매우 좀 심한 시장이기 때문에 21선을 조금 리미트로 잡고 방어적으로 좀 공략을 하셔야 된다라고 전략을 좀 공유를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현금을 좀 준비하셔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변동성이 되게 큰 시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상황이 오전에 좀 몰아쳐서 바뀌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죠. 그럴 때 갑자기 돌발 조정이나 차익 매물들이 좀 쏟아진다면 싸게 담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건데 그 기회를 주도주들을 좀 담을 수 있는 기회가 현금이 없으면 당연히 좀 불가능한 부분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좀 교체 매매를 준비하셔서 현금을 좀 준비를 해 놓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HBM이 워낙 강세를 보였다가 다시 한번 2차전이 올 수도 있다. 마이크론과 엔비디아의 강세 집중해 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일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동안 너무 가파르게 올랐던 만큼 추격 매수는 좀 부담스럽지만 HBM 관련된 소부장주들이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시해 보자라고 전략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소외주 테마주에 있어서는 말씀해 주신 대로 변동성이 심한 시기입니다. 다시 한번 대형주 중심으로 박인 세일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현금 비중도 좀 넉넉하게 가져가 보자라고 마지막에 말씀해 주셨네요. 이렇게 저희 국내 증시 전략까지 살펴봤습니다. 저희 전략을 살펴봤고 이제 풀이장에서 이 전략들이 어떻게 좀 대응이 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전문가님 전반적으로 대형주들이 좀 밀리고 있네요. 워낙 급등을 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워낙 급등을 한 부분도 있고요. 저희 코스피가 거의 9천 가까이 올라갔었기 때문에 네. 당연한 조정이라고 숨고르기 구간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사실 숨고르기라고 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워낙 많이 올라가고 있고 앞으로 전망도 좀 좋은 편이기 때문에 SK하이닉스가 3%, 삼성전자가 2% 가까이 빠지고 있는데 저는 SK하이닉스를 좀 주로 보는 스타일이었는데 최근에 좀 삼성전자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자체가 많이 올라가기도 하였지만 지금 자금이 삼성전자에 엄청나게 좀 몰리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래량만 보더라도 삼성전자가 압도적인 거래량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 증시의 앞으로 행방은 삼성전자의 수급에 따라서 좀 달렸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저희 삼성중공업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되게 오랜만에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워낙 좀 무거운 주기 때문에 잘 움직이지 않다가 현재 북미 지역 발주처로부터 FLNG 수주를 받았죠. 4조 3천억 규모의 수주를 받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좀 조명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AI 인프라 부유식 데이터 센터라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기대감도 지금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삼성중공업 자체는 꽤나 좀 무거운 주기 때문에 좀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좀 지켜봐야 하는 주다라는 거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 노타에 대해서도 얼마 전에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노타 엔비디아와 밀접한 관계를 좀 가지고 있죠. 젠슨왕 CEO에서 입에서 직접적으로 노타를 언급하기도 했었고요. 저 방한 소식도 있습니다. 젠슨왕 효과, 젠슨왕 요새는 젠슨왕 전광판까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젠슨왕을 따라다니는 무슨 추적 프로그램 같은 것도 있을 정도로 젠슨왕의 힘이 엄청나게 대단합니다. 8일 오늘 8일이죠. 신라호텔에서 열리는 비공개 행사에서 노타 기업도 참여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의 엔비디아와 협력에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다. 그 기대감을 주가가 좀 반영을 하고 있다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KMW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랜만에 통신 쪽에 빨간불이 좀 들어오고 있는 부분인데요. 워낙 코스닥이 지금 밀리고 있고 압도적인 수급 쏠림 현상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좀 파란불이 켜지는 경향이 있는데 통신 장비에 관해서는 제가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하셔야 된다. 좀 장기적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렸습니다. KMW 미국의 저희 주파수 경매 소식이 또 있습니다. 되게 큰 통신 쪽에서는 큰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AI 인프라에 대해서 좀 수혜가 확대가 되고 있고요. 통신 장비의 수요가 점점 더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AI 기업 인프라나 6G 이런 부분에 기대감에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풀이장 살펴봤습니다. 전자닉스 압도적인 거래량 속에서 삼성전자가 거래량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조금 쉬어가고 있고요. 삼성중공업 정말 큰 그런 종목인데 오랜만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노타도 사실 엔비디아 파트너십 체결 이후에 방한 소식에 지금 엔비디아 젠슨왕 관련 테마주로 함께 상승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KMW 통신주도 코스닥이 전반적으로 밀리는 상황 속에서 오랜만에 반등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통신주는 방송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저희 프리마켓 전반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시선을 넓혀봐서 오늘은 또 어떤 테마 쪽에서 익절을 좀 내볼 수 있을지 전략 만나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어떤 테마 살펴봐야 할까요? 네, 첫 번째는 당연하게도
피지컬 AI예요. 피지컬 AI가 전 거래일 기준으로 국내 증시에서 엄청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젠슨항 효과죠. 어떻게 보면 젠슨항이 젠슨 CEO가 피지컬 AI에 엄청나게 지금 힘을 쏟고 있기 때문에 좀 조명이 되고 있다라는 점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로봇의 저희 실전 배치나 관절 부품 AI, 기판 등등 다양한 분야가 좀 얽혀있는 섹터입니다. 현재로서는 로봇, 자율주행, 제조업 같은 많은 투자와 그쪽에 좀 많은 투자와 관심이 좀 쏠리고 있는 시기인데요. 저는 좀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좀 강조를 계속해서 좀 드렸었어요. 부품주에 주목을 해야 한다. 로봇뿐만이 아니고요. 저 자동차주 같은 것도 제가 말씀드리면서 계속해서 좀 강조를 드렸었죠. 부품주, 실질적으로 부품을 양산을 하고 공급이 이미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실적을 내는 건 부품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 로봇과 관련된 주들의 주가를 움직이게 하는 건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감이 물론 크죠. 물론 크지만 실적에 따라서도 당연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실적은 기업의 가치를 좀 보여주는 지표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부품만이 아니고요. 다양한 부품을 좀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중소 기업들의 재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지금 눈여겨보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는 LG전자, 긴밀한 관계죠. 여러분들 다 아실 건데 로봇스타고요. 제가 원픽 종목으로 가져왔던 SBB테크도 있죠. 좋은 모습을 보여주다가 잠시 쉬어가고 있는데 SBB테크도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최근 현대차 첫 양산 플랫폼 모베드의 베어링 공급망에 대한 소식이 있었죠. 이 부분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의 또 다른 원픽 종목이었던 SPG도 있습니다. 여기서 좀 SPG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만 조금 이따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젠슨항 CEO 온다고 했을 때 로봇주들도 함께 상승을 했었거든요. 근데 로봇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시는 게 로봇 액추에이터 부품주잖아요. 그동안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로보티즈 상승한 것에 비해서 부품주들이 그만큼의 시세를 내지는 못한 것 같은데 세 가지 종목 중에서 지금 가장 집중해서 보는 원픽 종목 어떤 종목 차트를 통해서 좀 확인해 보면 좋을까요? 역시나 SPG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렸던 것처럼 SPG가 글로벌 공급망도 계속해서 다양하고 액추에이터나 감속기, 로봇의 핵심 부품들이 좀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SPG 좀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간단하게 좀 차트를 살펴보면요. 저희 단기 급락을 좀 거쳤습니다. 단기 급락 자체를 거친 후에 지지선 확인하고 지금 매물을 소화 중인데요. 5월 중순에 강력한 좀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15만 원대 돌파를 했었죠. 그리고 현 시점에서 이쪽의 저항선이 좀 생성이 될 구간이다라는 거 확인이 되고 있고 급락 과정에서 저희 99,000원까지 깨졌어요. 하지만 좀 강한 반등 자체를 노리면서 V자 반등이 나왔죠. 그리고 아랫꼬리를 좀 단 장대 양봉, 윗꼬리죠. 윗꼬리를 단 장대 양봉이 나왔죠. 이 부분에서도 저희를 올라가고 쌍양봉으로 좀 전환했다라는 점, 그리고 위쪽이 저항선이고 밑쪽이 99,000원 선이 지지선이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 거래량 자체가 지금 상당히 좀 줄어든 지금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저희 좀 단기 반등에 따른 차익 매물 소화하고 있고요. 숨고르기 좀 단계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중단기 저희 거래 이평선을 좀 살펴보셔야 되고요. 장대 양봉이 좀 올라간 이 부분이 좀 뚫어낼 수 있는지 그게 좀 핵심인 것 같고요. 저희 다시 한번 14만 원 선 회복하고 전고점 15만 2천 원 선을 돌파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물론 거래량이 붙어야 됩니다. 거래량이 붙는다면 분할 매수로 들어가는 전략이 조금 유효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SPG 종목에 대한 상황 차트 통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다음 테마로 넘어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떤 테마 살펴볼까요, 전문가님? 두 번째, 자동차 부품주입니다. 오늘은 좀 부품주 특집이 돼버렸는데요. 그만큼 제가 좀 부품주에 대해서 눈여겨보고 있다는 것이니까 시청자분들도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시나 앞서 말씀드린 저희 실적과 관련이 있죠. EV 시장에 좀 캐즘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하이브리드가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브리드의 저는 부품주, 하이브리드를 생산하는 부품에 집중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현재 하이브리드를 생산하고 있는 부품들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도 로봇으로 돌아가고 있는 로봇의 부품으로 같이 생산하고 있는 기업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현재 자동차 부품만 보고 있다는 건 아니거든요. 자동차가 로봇까지 지금 겸용하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중요도는, 부품에 대한 중요도는 점점 더 올라가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요 증가로 얻는 이득을 좀 바탕으로 해서 미래 기술, 로봇이죠. 로봇에 좀 투자를 하고 생산하고 연구를 하고 있다는 거, 박차를 좀 가하고 있다는 점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예를 들어 제가 좀 보고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 하이브리드 자체에서 좀 관련이 없는 기업이긴 하지만 한원 시스템이라고 제가 열 관리에 관련해서 계속해서 좀 강조를 좀 드렸었죠. 열 관리의 좀 1위라고 해도 무방한 한원 시스템이 있고요. 현대위아, 이것도 제 원픽 종목이었죠. 액추에이터 사업을 추진 중이기 때문에 보스턴 다이나믹스 공급망에도 밀접한 좀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더욱 관련이 있는 현대모비스가 좀 있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정말 부품 특집인 것 같은데요. 제가 궁금한 게 사실 지금 세 가지 종목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현금 가지고 계신 분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탑승하지 못하신 분들 좀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얼마 전에 이 현대차 그리고 현대모비스에서 로봇이 묻어있는 종목이 현대모비스다 보니까 거기에 또 더 집중해봐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럼 이 세 가지 종목 중에서 저는 현대모비스에 좀 집중이 가는데 전문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렇습니다. 저도 현대모비스가 가장 좀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고요. 현대차 그룹 자체가 로봇 자체에 지금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와 기아가 제조 인프라로 좀 나뉘고요. 현대모비스가 로봇 액추에이터를 개발하는 구조로 역할을 정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모비스는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의 공급 협력을 발표를 하기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대모비스에 조금 더 좀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조금 더 매력적인 종목이다라는 거 강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차트를 한번 좀 살펴보자면요. 최근 현대차 그룹 주가 자체가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이평선 자체가 좀 예쁘게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거래량 또한 지금 엄청나게 큰 폭으로 들어오고 있죠. 상승에 좀 지반을 다져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6월 1일 최고점 저희 82만 2천 원을 찍은 뒤에 좀 저항선을 만들어냈고요.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서 70만 원 중반까지 좀 안착을 했었습니다. 여기서 저 투자자분들께서 제일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 건 제가 입이 닳도록 계속해서 좀 강조를 드리는 거래량까지 좀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데 거래량 자체가 빠졌죠. 음봉으로 내려왔습니다만 들어온 자금에 비해서 빠진 양은 별로 없거든요. 지금 그렇다면 여전히 상승할 여력이 좀 남아 있다라는 의미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 좀 가파르게 오른 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등에 대한 피로감과 80만 원이라는 좀 저항선에 부딪혀서 차익 실현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저희 5일선이 무너지지 않는 한은 조금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방법도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좀 더 안정성 있게 하시려는 분들은 눌림목 조정 좀 크게 받을 때 진입하는 게 그나마 좀 안정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현대모비스까지 전반적인 상황 차트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저희 이렇게 전문가님이 지금 어떤 테마에 집중해 봐야 하는지 또 어떤 종목에 이 시점 혹은 조금 더 기다려보자라는 추가적인 전략까지 말씀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궁금하신 분들 하단 내용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 내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종목까지 만나봤고요. 잠시 화면 만나본 뒤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바꿔두개 일일 단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잠시 개장 상황 체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현재 이 시각 혼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잠시 빠지는 반면에 코스닥이 오르고 있네요. 일단 코스피 2%가량 숨고르기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급등했던 것만큼 지금 잠시 쉬어가면서 8,622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오랜만에 반등하네요. 2% 상승하면서 1,050선, 60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오늘도 외국인과 개인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네요. 지금 1조 4천억 원 넘게 팔자세 외치고 있는 외국인, 하지만 개인들이 그 물량 받아내고 있습니다. 기관이 소폭 던지면서 지금 코스피가 좀 주춤하고 있는 것 같네요.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소폭 담는 모습 보이고 있는 반면 개인들이 차익 실현 매물 출회하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 전달해드리고요. 시가총액 상위단 체크해 보시죠. 전반적으로 파란불 짙습니다. 프리장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전자, 닉스 더욱더 낙폭을 프리장보다 더 키우고 있는데요. 각각 3% 밀리면서 34만 원 선, 227만 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SK스퀘어도 동조화된 흐름, 현대차도 4% 하락세, 삼성전기가 방금 전까지만 해도 빨간불이었는데 이 시각 0.39% 하락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프리장에서부터 강했고요. 이 시각 1% 그래도 상승불 켜고 있고 삼성물산, H현대중공업, 중공업 쪽에서 좀 자금이 들어오고 있네요. 이 부분 전달해드리고요. 코스닥 시장 안에서 에코프로 BM 그리고 알테오젠 에코프로 상위단 안에서 전반적으로 빨간불 짙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만 3% 하락세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주 젠슨왕 CEO의 방안으로 기대감 속에서 로보주들 코스닥 안에서 상승을 했는데 이 시각 좀 변동성이 있다라는 점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시장 상황, 개장 전 이슈들 만나봤고요.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수익률 리뷰 가져와 주셨을까요? 리뷰 진행하기 전에 네. 일단 제가 6월 1일에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되게 좋은 모습을 보였다는 거 좀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LG 디스플레이입니다. 6월 1일 원픽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날 12%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LG그룹 자체가 젠슨왕 효과를 좀 톡톡히 본 날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현재 장기 매물과 차익 실현에 욕구에 대해서 조금 꺾여버린 경향이 조금 있죠. 하지만 바로 다음 날 저희 차익 매물들 받아내면서 위치를 좀 지켜내는 부분이 좀 보이긴 했었습니다. 거래량 자체가 여전하게 좀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 거래일이 어찌 되었든 간에 양봉으로 나왔기 때문에 긍정적인 상황을 좀 그려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만 최근 변동성이 너무나도 좀 큰 시장이기 때문에 저는 좀 추가 매수나 신규로 매수를 하시려는 분들에게는 좀 5일선 근처까지 좀 떨어졌을 때 그럴 때 좀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눌림목에서 좀 추가 매수를 하는 전략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좀 유의해야 할 점은 5일선과 21선의 곡선이 좀 틀어지게 된다면 그때는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워낙 현재 좀 수급이 말라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아주 큰 폭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진입 전에는 항상 좀 거래량을 잘 보시고요. 타점을 좀 잘 잡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저희 현대차입니다. 5월 28일에 말씀을 드렸었고 6월 1일까지 15% 상승하였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평선 자체가 우상향을 하고 있죠. 상승 흐름이 나올 확률이 좀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현대차 그룹주 또한 최근 일제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단기 급등으로 차익 매물 나오면서 좀 조정 이후에 눌림목 이후에 다시 좀 반등할 때 꾸준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직전에 들어가야 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금 유입 자체가 좀 많이 들어왔어요. 보시게 되면은 좀 많이 터지고 있어요. 이때 많이 터졌기 때문에 이 선이 좀 저항선이 될, 지지선이 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후 거래량이 좀 줄고 있죠.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 좀 보이는데 최고점에서 매도세가 일어나서 추세가 바뀐 게 아니고요. 매수세 자체가 조금 쉬어가는 좀 관망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유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기로 진입하시는 분들은요, 거래량 체크하시면서 한 번 더 조정이 나올 때 눌림목 공략하시고요. 자동차뿐만이 아니고 로봇까지 지금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주 자체가 좀 눈여겨볼 만한 매력적인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LG 디스플레이였습니다. 6월 1일에 말씀을 드렸고요. 12% 급등 양상을 보이다가 지금 좀 조정을 받는 것은 워낙 변동성이 심한 장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두 번째 종목 현대차입니다. 이평선이 받쳐주고 있습니다. 단기 급등 이후에 거래량이 조금 줄어들면서 쉬어가고 있는데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는 뭐 펀더멘털이 훼손된 게 아니라 워낙 단기간에 상승을 했기 때문에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간다라고 전략까지 말씀해 주셨거든요. 지금 잠시 쉬어가는 이 시점에서 단기적으로 이자를 내고 싶으신 분들 거래량 꼭 체크해 봐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5월 28일에 말씀드렸고요. 6월 1일까지 15% 급등 양상 보였던 종목 현대차까지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저희 종목 두 가지 어떤 리뷰 있었는지 만나봤고요. 이제부터 주인공들 만나볼 시점이죠. 오늘은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전문가님? 네, 첫 번째 종목 바로 현대백화점입니다. 본의 아니게 좀 오늘 현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노린 건 아니고요, 여러분. 백화점 소비 둔화에 대한 우려가 지금 현재 되게 많은 현재 시장에서도 백화점 자체는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거 주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저 여의도에 있는 더현대 서울 자체가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40%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보도된 정보에 따르면요, 핵심 점포들의 매출이 계속해서 좀 증가를 하고 있고요. 명품에 대한 소비 또한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소비 심리 자체가 크게 위축되지는 않았다. 걱정하는 만큼 위축되지는 않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외국인 관광객들의 소비가 점점 더 늘어가고 있습니다. K-패션, K-뷰티까지 해서 글로벌적으로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그 중에서도 K-뷰티의 힘은 엄청나죠. 저희 화장품주들 또한 되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실적까지 좋은 상황이니까요. 해외까지 오프라인 매장을 열고요. 그 오프라인 매장이 오픈하기 전부터 이미 줄이 가득 서 있다고 합니다. 이런 한류의 힘을 받아서 현재 지금 총 매출의 백화점이죠. 15%가 외국인들의 소비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좀 주의해 주셔야 될 건 저희 휴가철이 오죠. 중요하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휴가철의 수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소비 심리가 증가하는 시즌이죠. 그 소비 심리가 증가하는 수혜를 백화점들이 좀 고스란히 받아 먹을 것이다 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이렇게 좀 계속해서 성장세를 이뤄가고 있는 백화점주, 그 중에서도 현대백화점은 압도적으로 좀 저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경쟁사 대비해서 굉장히 좀 낮은 주가이기 때문에 밸류업에 대해 매력도가 엄청나게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면세점에 대한 소비까지 계속해서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대백화점주 상당히 매력적인 종목이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앞쪽에 좀 큰 장대 거래량이 보이시죠? 거래량이 터지고 있었다라는 점을 일단 기억을 해주시고요. 저희 보시게 되면 이평선 자체가 우상향을 크게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소비 심리, 주에 대한 심리 자체가 우상향을 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평선을 보는 이유 자체가 심리를 파악하기 위해서니까요. 61선과 지금 가려져서 안 보이는데 61선과 121선 또한 좀 강력하게 바닥을 지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12만 8천 원을 찍고 나서부터는 주가 자체가 박스권을 좀 만들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이 가격 점점 생성되는 박스권으로 가격을 좀 생성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정에서도 파란색 21선이 깨지지 않고 계속해서 흐르는 모습이죠. 이 가격 밑으로는 절대로 주가를 내리지 않겠다, 팔지 않겠다라는 하반에 대한 좀 경직성을 좀 부여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아랫꼬리를 달면서 장대 양봉이 나왔었죠. 조정 기간 동안 앞서 나왔던 조정 기간 동안 쌓여 있던 매물들을 소화하면서 상승 신호를 좀 강하게 보내고 있다라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거래량이 앞선 날보다 높아져야 한다. 그게 강력한 상승 신호가 될 확률이 높다라고 항상 강조를 드렸습니다. 거래량 체크하면서 상승으로 올라가는 흐름을 좀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12만 8천 원 돌파를 시도하려는 모습이 보일 수도 있으니까요. 거래량이 동반이 된다면 최고점을 돌파하는 시도를 할 수 있다라는 거 도전을 해볼 만하다라는 상당히 좀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매수가는 12만 2천 원 이하로 가져가시고 1차 목표가 13만 5천 원이고요. 손절가 10만 5천 원입니다. 네, 첫 번째 종목 현대백화점이었습니다. 소비 심리가 위축되지 않으면서 실적이 최근에 잘 나왔죠. 마지막 거래일, 지난 마지막 거래일 기준으로는 전자닉스, 로봇 제외하고 백화점주 안에서 현대백화점주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지금 오전장에서도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데 매수가에 조금 올라간 모습인데요. 근데 전문가님 항상 말씀하시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 5%에서는 들어가도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지금 또 2% 상승하면서 12만 4천 원 넘어갔습니다. 괜찮습니까? 전문가님?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좀 거래량을 잘 보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항상 거래량에 집중하면서 지금 이게 조금 올라갔다 내려갔다 여기에 집중해 보기보다는 전문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래량 집중해 보면서 좀 대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봐야겠죠, 전문가님. 어떤 종목일까요? 두 번째 KMW입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프리마켓에서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네. 두 번째 종목 KMW 자체가 통신 장비를 만드는 회사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5G에 대한 투자가 좀 줄어들면서 해외 통신사들의 캐펙스가 좀 감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든 시간을 좀 왔었는데 최근 AI가 시장을 좀 주도하면서 기대감을 좀 모으고 있죠. AI 네트워크에서부터 시작해서 6G까지 좀 연결되는 부분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KMW 자체가 삼성의 네트워크 장비 밸류 체인으로 분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삼성은 올해 초부터 오픈랜에 대한 사업을 좀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AMD와 같은 빅테크 기업들과도 기술 협력을 좀 확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목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미국에서 대규모 주파수 경매가 또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6G 사이클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좀 주목을 계속 하실 필요가 있고요. 상당히 좀 매력적인 지금 현재 위치를 가지고 있고 가격 또한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좀 간단하게 보면요. 21선에서 저희 아랫꼬리 달고 나오면서 좀 많이 조정받는 모습을 보였지만 어쨌든 양봉으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거래량이 중요하다. 거래량 통신 장비가 좀 많이 막혀 있긴 했는데 저희 거래량이 좀 붙어주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꾸준하게 거래량을 체크를 하시면서 좀 진입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고점에서 다 털어내버리고 도망가는 패턴은 아니니까 상승 추세 돌리는 패턴에서 잘 진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수가 34,850원 이하로 가져가시고요. 1차 목표가 4만 원, 손절가 3만 원으로 결정했습니다. 네,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통신장비 주그 안에서 KMW 두 번째 공략주로 가져와 주셨습니다. 전문가님과 이런 종목에 대한 이야기, 사실 지난 어떤 수익률을 보였는지에 대한 리뷰보다는 앞으로의 이 종목에 집중해 보자라는 전략에 더욱더 좀 집중을 해봐야겠죠. 관련된 궁금증 많이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하단 내용 참고해 보시면서 전문가님과 소통해 보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